다시 한번 우리가 토크 돌림힘이라 불러주는 놈이 되겠는데요.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에 힘을 주었을 때, 즉 이 회전축을 통해서 물체를 회전시키고자 하는 힘을 토크 돌림힘이라는 뜻을 씁니다.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거리의 단위인 미터, 뉴턴미터로 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절대로 줄로 바꿔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워크 일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가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위를 힘의 단위 뉴턴과 거리 단위 미터를 통해서 줄을 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주사는 거예요. 회전시키게 만드는 요 돌림힘 토크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힘을 직각 수직으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각도 세타를 가지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사인 세타가 더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뒤에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은 힘이 회전축의 방향에 직각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은 회전시킬 수 없거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이 문을 여닫을 때 이 회전축에 수직으로 힘을 줄 때 가장 쉽게 여닫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회전축 경첩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있어 하면 작은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문을 밀고 문을 여닫을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만약 힘을 수직으로 이렇게 경첩에 수직으로 준다면 회전시킬 수는 없겠거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돌림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뢰가 있네요. 여기를 받침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내가 주는 힘점이 있겠고요.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용점이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 거리를 A라 합시다. 받침점과 힘점 사이 거리를 B라 합시다. 이 물체의 무게 웨이트가 되겠네요. 결국엔 mg만큼 되겠죠. 지뢰의 무게는 무시한 상황에서 나는 얼마의 힘을 주면은 이 지뢰를 통해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토크 시계 방향은 내가 넣어준 힘과 그리고 거리 B까지가 되겠습니다. 토크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물체의 무게 이놈이 되겠죠. 그리고 거리 A까지 되는데요. 이 둘이 서로 같으면은 천천히 들어올릴 수 있거든, 또는 평행을 유지할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어줘야 될 힘 F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 대비 B분의 A만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이 B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다고? 좀 더 작은 힘으로도 돌릴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스패너를 통해서 회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겠는데요. 뭐 너트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죠? 네. 알죠? 네. 그래서 스패너를 그림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패너 통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이걸 하는데 잘 안 돌린다면 여기다가 이제 금속 봉을 더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래도 돌아갈 수 있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우리는 제1종지라는 이름을 써요. 제1종지에 있다는 건 뭐도 있다? 2종 3종. 네, 2종 3종도 있는데요. 2종질에는 여기가 받침점이 되고요. 물체를 여기다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점이 존재하겠네요. 역시 요 길이가 A, 요만큼의 길이가 B가 되어가지고 힘 F는 B분의 A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 대비. 그래서 제1종지레와 제2종지레는 나는 힘을 좀 작게 주어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힘이 작게 되지만 대신 이동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많아져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해줘야 될 일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하는 일의 원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2종지레 말고 그럼 제3종지레가 있는데요. 제3종지레는 물체가 이쪽에 있고 힘을 여기다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이쪽이 길이가 A가 됩니다. 이 경우에 힘의 크기는 물체 무게보다 어때?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대신 힘을 많이 주지만 힘의 손에 있겠지만 이동거리가 짧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동거리가 짧게 되면서 거리 리딩을 얻을 수 있는 게 제3종지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팔의 대표적인 제3종지레예요. 우리 팔꿈치에 대해서 근육이 붙어있는 이쪽 부분이 길이가 짧죠. 그래서 근육이 조금 움직여도 팔은
많이 움직이게 해주는 이게 제 3종질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아마 창을 파트에 보시면 제 3종질의 8에 대한 내용들이 팔꿈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돌림 시계 반시계를 어떻게 보세요? 예, 요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건 시계고, 그지? 이렇게 돌리는 건 반시계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T 반시계가 저쪽을 누르는 거예요? 예, 힘을 통해서 회전축으로 이 놈을 시계반을 돌리게 만든다. 그럼 중력은 이 반시계를 기준으로 반시계반을 돌리게 하는. 아, 예, 이렇게 해서 예. 된 뒤에 중력은 반시계로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 네. 내 손은 시계 돌리려고 하는 거고. 와. 아니 나 진짜 너무 물리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행복해. 오, 분위기 하나도 모르겠어. 네. 아니야 좋아해.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센터가 예. 저기 F하고 회전축 뭐라 해야 되지? 지뢰하고 지뢰 예. 지뢰하고 F 지뢰하고 힘 가기에 요가 걸 세타라 하게 되죠. 반대. 뭐 이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게 90 이렇게 아닐 때는 90인데 이렇게 해서 45도 하면요. 이쪽 135도잖아요. 네. 사인 135나 사인 45나 똑같아요. 삼각함수. 방금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알잖아 오늘 자, 이런 돌림힘을 이용한 거에는 또 대표적으로 도르래도 있네요. 도르래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힘의 이동은 없습니다. 근데 힘을 방향 바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고정 도르래입니다. 즉, 이 물체의 무게 웨이트 되면 내가 넣어줄 될 힘은 물체의 무게하고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고요. 물론 마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반면 움직 도르래를 비교해 보면 하겠네요. 움직 도르래는 여기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필요한 반지름 R이 있는데요. 내가 넣어줘야 될 힘 F는 2R되는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는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힘 F는 물체 무게의 2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력씨? 예령아. 예. 움직도는 힘을 절반만 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거죠. 졸려. 요 회전축에 대해서 물체는 반지름 R 있는 쪽에 있겠고 내가 넣어줘야 될 힘은 지름만큼 2R 되는 곳에서 들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신 물체가 H 올라간다면 내가 들어 올려야 될 높이는 2H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쌤 근데 왜 도르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 당기면 안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 당기도. 근데 왜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이야기예요? 저 진짜 궁금해요. 예, 여기서 회전축 이게 회전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것은 도르래의 축에 해당하는 네. W만큼 되는 것은 거리 R이 되고요. 네. 내가 들어올린 힘은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도르래의 지름에 해당하는 2R만큼 해서 들어올리는 거죠. 나 돌리고 있는지. 물론 도르래를 하나 더 연결할 수도 있죠. 아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힘의 4분의 1 만큼 계속해서 그렇게 도르래를 여러 개 연결한 복합 도르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복합 도르래를 이용하면은 훨씬 작은 힘으로도 훨씬 적은 힘으로도 뭐 이상한 바위도 혼자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정약용 거중기 이런 것들도 복합 도르래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지었다 이런 기록들도 나와 있죠. 네. 역사 됐습니까? 그런.
그 외에 회전축이 동일한 이런 축바퀴가 있군요. 그래서 물체가 이 축바퀴 작은 쪽에 물체가 놓여 있다면 내가 넣어줘야 될 힘은 했습니다. 이런 반지름은 A, 이런 반지름은 B라고 한다면 네. 그지? 역시 마찬가지 회전축을 따라서 돌리게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B분의 A만큼의 힘만 주면 됩니다. 물체의 무게 대비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저게 뭐예요? 아니 이름. 축바퀴. 아, 축바퀴의 대표적인 것이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뭐 아, 십자 드라이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자. 드라이버 이 쇠붙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은 손잡이 이렇게 된 부분을 돌리면 훨씬 쉽게 돌릴 수 있죠. 드라이버 한 번도 안 써봤습니까? 야. 네. 가끔 와 여기 있게 잘 알았구나. 역시 고등학교 딸. 시어다 엘리베이터 같이. 그냥 진짜 그냥 죽고. 오 대박이. 시아이는 공부할 때 안방의자 위에 앉아서 난 침대를 먹고.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돌리미 파트에 대한 내용들로 페이지 110, 111 뭐 사용되고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줄까 하겠습니다. 어? 말투가. 아니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저거 사실 없네. 저거 아니 저거. 우리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통해서 물체에 걸리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야 될 건데요. 정말 만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길이 L을 보는데 4m라 합시다. 이놈의 질량은 2kg이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실에 두 개가 매달려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쯤 해볼까요? 한 1m 되는 곳에 여기에 3kg짜리 추가적으로 더 매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되겠나요? 네. 따라서 우리는 이 실에 걸리는 장력 T1과 이 실에 걸린 장력 T2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T1과 T2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면 막대기의 무게 2kg짜리니까 20N과 추의 무게 3kg짜리니까 30N 합해서 50N이 걸려야 합니다. 이 둘의 합은 T1과 T2의 합은 50N 걸려야 되겠습니다. 네. 요건 힘의 표현입니다.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돌림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어느 점을 잡아도 즉 이 왼쪽 끝점을 잡아도 오른쪽 끝점을 잡아도 또는 실의 점을 잡아도 또는 요 막대기 4m 되는 요 막대기의 무게 중심을 잡아도 우리는 돌림의 표현을 어디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왕이면 돌림이라는 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힘이 직접 걸리는 점 하나를 기준 잡는 게 계산이 좀 더 편한 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점이든 왼쪽 끝점이든 요 점을 한번 잡아볼까 하겠네요. 요놈 점을 기준해서 시계 방향 돌림임과 반시계 방향 돌림임을 찾아보십시오 하겠다고요. 요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계 방향 돌리는 많은 놈은 누굽니까 하면 요 추가 돌리는 게 있겠네요. 추란 놈은 30N의 힘으로 거리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하면 3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는데요. 균일한 막대기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준다면 이 막대기의 모든 질량은 한 점, 즉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무게중심에 몰려있겠습니다. 무게중심 4m 거리에 있으니까 요 놈은 2m 거리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죠. 막대기는 얼마요? 20N짜리가 2m의 거리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하는 놈은 누굽니까? 바로 요 T2가 반시계 방향으로 끌어올리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T2가 4m 거리에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가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90이고 40은 130인가요? 네. 그럼 T2는 4분의 130. 130N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T2가 4분의 130N. 그럼 T1은 얼마 됩니까? 하면 이 두 개 합해갖고 50 나와야 되잖아요. 4분의 70 이렇게 쓰시면 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실제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돌려도 역시 똑같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영원한. 와 진짜 재밌네. 자, 8L 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8L 되는 막대기의 무게중심 이렇게 놓고요. 이 놈은 1kg짜리 막대기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L 되는 곳에 추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이 추는 2kg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실을 매달아놨네요. 그리고 이 길이도 역시 L이겠고요. 2L 되는 곳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 해봤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네. 이 실이 내가 이 손 잡고 있는 이 실이 잡아당겨야 될 힘 F는 이라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됐나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죠? 아니요. 입시 분리하면서 아마 60cm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네. 나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숫자를 조금 바꿔봤더랬습니다. 쌤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데요? 이게 있어야 이 풀 거 아닙니까? 그지? 골프야. 예, 물체 질량을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체 질량 구하기 위해서 요 손으로 잡고 있는 요 놈을 기준해서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들을 한번 챙겨보자고요. 시계 방향은 물체의 무게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네. 그죠? 물체의 무게 곱하기 얼마 거리 있습니까? 하면 2L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은요. 일단 막대기가 내려야 되겠죠. 네. 2L 거리에서 막대기가 내립니다. 10N을 2에 예, 2L 거리에서 그리고 2kg. 예, 여기 2kg짜리 추가 있네요. 20N이 네. L 거리에 있더라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게 40이죠? 선생님 네. 맞나요? 40이죠? 예, 우리 물체는 20N짜리겠구나. 물체가 20N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물체가 20N이다 또는 뭐 2kg짜리다 되겠네요. 물체 20N, 추 이거 역시 20N이죠? 네. 그리고 1kg짜리 10N. 그러면 내가 다 들어올려야 될 이 힘의 크기는 50N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적절하게 기준점을 찾는 게 가장 이 돌림힘의 문제인 거죠. 참고로 여러분한테 입시 물리책 2013년부터 지금 풀어나가면서 2015년 거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죠? 앞에 파트 돌림이 참 쉽습니다. 진짜 쉬운 거예요. 네. 뒤에 2018년, 19년 가면 또 나올 정도에 나와요. 2020년도. 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일단 돌림이 파트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114쪽, 15쪽 개념 다지기 먼저 빠르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